자, 마침하니까야 사꿀루다의 긴경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이 정견이 이것이다라는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듯해요. 예, 부족한 듯하고요. 왜곡된 듯하고요. 또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팔 정도를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제 팔 해탈에 대한 이야기. 이 루다의 긴경은 우리한테 이때까지는 정형구가 색계사선 그다음에 사무색 처정해서 정형구가 있었는데 그 정형구 이전에 그 사이에 설해지는 덕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후대에 다듬어진 듯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가시나, 정말 가시나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 전부의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가시나와 같은, 지금 남방수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가시나를 생각하면서 삼매 수행에 있어서 가시나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남방불교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 뭐 대승경도 많이들 읽어보셨잖아요. 가시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대승경전의 주요 경전은 다 읽었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마치는마 니까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 번역판에서 3권째를 읽고 있는데 가시나라는 장면이 뭐냐면 생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북방 아비달마 같은 경우에는 가시나를 주제로 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포함된 것은 이것으로 봤을 때, 미로 봤을 때 나중에 불교 교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유입된 수행법이 아닌가라는 또 추정을 봅니다. 그래서 가시나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읽었던 부분과 연결도 되지만은 생소한 언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난 또 우리 공부를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면서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팔레탈 22번 186쪽입니다.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8가지 해탈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해탈의 과정 중에서 8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과정. 그래서 그 8가지 과정 8해탈이라는, 보통 8해탈 하면은 색계 1선에서 사무색 처정까지를 8해탈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22번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것을 축약해서 상수멸까지를 또 8해탈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2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경전은 이때까지 우리가 취급한 8해탈과는 사뭇 뭐냐면은 서술 자체가 조금 특이한 그런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우다이요. 여기 비구는 색계해서 갈로 해놓고 이분들은 선 했잖아요. 색계선, 선정, 색계선정. 색계를 가진 자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해석이 뭐죠? 이해를 해야 되는 언어가 색계를 가진 자, 색계를 가진. 어떻게 하면 색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더 가진 자, 우리는 무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가지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준 낮은 논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진 자로 해도 색계를 가진 자가 아니고 색계를 가진 자, 색계를 볼 수 있고 색계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색계예요, 욕계예요. 색계도 바라봅니다. 색계도 바라보지만은 그 색계로 바라보는 건 사유 안에서만 있어요. 뭐로 바라보냐? 욕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욕계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욕계로 바라보는 이유가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심도를 바라보는데 그냥 안심도를 바라보는데 안심도에 대해서 나의 의도가 없다면은 나의 의도가 없다면은 의도가 있어서 바라보는 것 같고 의도가 없이 바라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 대상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의도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의도는요 뭐하고 결부돼 있어요? 자기 이익, 나와 결부돼 있죠. 그래서 철저히 욕계는 어떻게? 뭐냐면은 욕계는 나와 결부되어 있는 자기 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욕계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당장 뭐가 빠지겠어요? 자기 애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새끼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계에 산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욕심투성이 세상이고 이건 촉발 법문이고 다 그렇게 산다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점심 먹으러 이 동네 사람들 직장인들 다 나올 거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해서 미리 합의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와서 서성이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가서 줄 많이 서는 데 가서 뒤따라 붙는 사람도 있고 다 뭐예요? 욕계로 바라보는 거지. 왜냐면 점심시간 때 허기를 채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내가 뭘 먹고 싶은가 하는 욕구, 그죠? 의도, 욕구가 의도가 되고 그래서 그거 내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이 다 그 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욕계에 많이 노출되어 삽니다. 왜? 사람한테는 자기 애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자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 자의식. 뭐 지난주에 발표돼가지고 챗 GPT 포오 포옴니 하는 세상에 AI가 사람 감정을 흉내를 내요. 돌아가십니다. 감정의 영역은 도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감정의 영역에 도달했어요. 지금은 흉내 같아요. 흉내 같아요. 직접 영상을 보니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AI가 옛날 이야기를 해줘. 옛날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달라 저런 식으로 해달라 나중에 그걸 노래로 좀 해달라니까 AI가 말하면 어휴 AI가 반응을 어휴 그런가 시키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감정을 흉내를 내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로 합니다. 큰일 났어요. 동시통역 이거 다 보셨죠? 옆에서 바로 통역해주는 기계가 스마트폰에 있는데 뭘 통역이 자꾸 필요해요. 이제 세계의 언어 장벽은 다 무너집니다. AI만큼 언어를 잘 아는 사람 존재는 없어요. 존재라 해도 미안하다. 기계가 왜냐니까 우리가 상대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그 외국인의 단어 쓰는 능력에 따라서 대화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실은 뭐냐면 나의 능력도 문제고 상대의 능력도 문제고 하면서 대화가 결정나는데 아니고 상대의 능력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그 중간 통역사가 또 어느 분야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역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학이 발달하다면 인문학적 통역은 잘하겠지. 상업적 상업적 통역은 잘할 것 아닙니까? 내지는 과학적 통역 같은 과학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적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적 통역을 잘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AI는요. 인문학적, 상업적, 과학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사 쓰겠어요. 그냥 얘 들고 가겠어요. 얘 들고 갑니다. 심지어 구글에서 만든 AI는 아무 동네 탁 찍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 세계 지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글 맵에 이게 지금 엄청난 세상에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래서 고장난 우리가 고치잖아요.
문제는 지금 AI 수준도 우리가 걔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내가 오명재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듯이 몰라요. 그래서 AI 입장에서 나중에 인간이 필요하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존재가 되겠어. 자꾸 터미네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세계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 돈 벌려고 하는 욕망이 AI를 의인화시켜 놔버렸어요. AI를 의인화시켜. 그래서 AI하고 뭐 사랑도 할 것 같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들어왔어. 미국 지금 소위 해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AI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은 끝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뻘짓하고 있지. 그냥 천지 무식군들만 세상을 바라보는 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 있으면 욕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을 유지해야 돼. 자의식은 어디서 생기느냐? 분분합니다만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생존에서 생깁니다. 그 생존 위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위에 소위 자의식이 생기고 그 자의식은 생존을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자의식에 유리하게끔 끌고 나아가려는 노력이 욕망입니다. 그렇죠? 욕망.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에 다 살아요. 욕구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기죠. 예? 다툼이 생기고요. 경쟁이 생기고요. 차별이 생깁니다. 세상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기 어려워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차별하는 것은요, 인정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어떻게 차별을 당하면은요, 더욱더 힘들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다 생기느냐? 욕망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문명이라는 이기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생산한 재화 가장 극단에 지금 와 있으면서도 가장 지금 많이 버는 시대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 그대로라는 거.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금 옛날 뭐 5, 60년대에 비하면 최빈국에서 그래도 상위국으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양극화라는 요즘 말 쓰잖아요. 자본이 축적이 되고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이 양극화가 문제가 해소되느냐? 해소 안 됩니다. 해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사람, 즉 없는 사람은 계속 자본 많은 자에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욕계가 꾸며놓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요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게 뭐죠? 그게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쉽게 깨져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왕조도 망하잖아요. 나라도 망하는 판에 생명의 멸종이야 주변 환경 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단종, 멸종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태에 있잖아요. 위험한 사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간이 가져온 게 생존적 안정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또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전쟁이란 창극을 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욕망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선언 하나로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요즘 소식도 없다. 그죠? 우리나라 텔레비전 맨날 뭐 폴란드에 무기 팔아먹는 소리
뻘짓 소리라고 무기 파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일어났죠. 그게 뭐죠? 하나의 판단 미스. 우리가 뭐야? 유럽 연합에 들어가겠다는 욕망, 나토에 군사협정에 그거 하나로 지금 와장창 이렇게 된 거잖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들어가든가 말든가의 문제는요. 우크라이나의 명분의 문제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사람의 삶의 문제 있어요. 어느 정치인에 자기가 좀 더 그 정치 권력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개인의 이익일까? 그 개인의 이익 하나의 판단 때문에 사태 여기까지 발전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수습 못하고 그대로 줄줄줄줄 끌려가잖아요. 에? 푸틴이나 죽어야 뭐 어떻게 될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끌려가는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 욕망이. 그 배가 크죠. 욕망이라는 것이. 배가 그 욕망의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반드시 색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색계로의 해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색계를 가진 자들, 색계가 뭔지를 알아요. 색계를 가진다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흙덩이 30cm 갖다 놓고 그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명상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라. 마음에 그런 온반형을 가지고 집중해라는 거야. 심일경성. 그래서 마음이 쭉 어떻게 된다. 바보 같은 수행법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색계라는 것은 정연구에서 나오잖아요. 심사를 갖춰야 되잖아. 정연구에 나오잖아요. 땅가시나의 원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언어는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 색계의 특징은 심사입니다. 심사. 심사를 통한 생각과 그 다음에 숙고를 통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숙고를 하면서 그 욕계에서 부단히 해탈하려는 노력이 색계일선을 완성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색계라는 건 뭐죠? 이성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사유할 수 있는 세계. 사유, 욕망에 노출된 세계야. 안 그러면은 생각을 해서 욕망을 제어시킨 세계야. 네, 생각을 해서 욕망을 제어시킨 세계. 요 첫걸음을 딱 나가야 그 다음부터 해석이 착착착 될 건데 첫 단추가 딱 잘못 껴서 색계를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다들 그냥 수행처나 어디나 해석하는 데서 뻘짓들 하고 있는 거야. 참 내가 딱 하기도 하다 공부를 왜 그렇게 생각들 안 하고 하느냐 라고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선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견성하면은 내가 합리적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통과해야 될 거는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밥 먹는데 국 먼저 먹어요, 밥 먼저 먹어요, 반찬 먼저 맛봐요, 물 먼저 마셔요. 어느 것이 맞아요?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은 끝도 없겠지. 에? 토론하면 끝도 없겠지. 생각해보면은 국 먼저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밥 먼저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반찬 먼저 먹어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 물 먼저 마셔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네, 이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 먼저 먹는다, 밥 먼저 먹는다라는 논의는 합리적인 거야. 그거는 개인의 식성에 맡기는 거야. 개인의 식성에 맡기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라는 건 모든 것에 생각을 다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서는요, 놀아야죠. 그러니까 괜한 추상의 뭐냐면은 생각들이 많을 것이라, 잔상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합리라는 것은요, 때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모든 마음의 상념을 끊어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라는 것을 오해하시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합리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 애의 사무친 욕계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요, 비합리적인 거지. 뭐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합리입니다. 합리라는 건 뭐죠? 자기 애와 이기가 욕망의 밑에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겁니다. 그 경계가 뭐냐면은 비합리를 경계하는 것이 합리예요. 합리라고 뭐가 있는 것이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욕계에 살았으니까 우리의 경험은 뭐만 있어요? 욕계의 경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색계의 경험은요? 없죠. 근데 그 욕계의 경험을 누르고 비합리적인 경험을 누르고 색계에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 내가 어제 자식 이야기, 내 마음 이야기 나오고 자식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살죠.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왜 속상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왜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속상해하고 왜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지금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죠. 내 마음대로라는 것 자체가 욕망입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자체가 욕망입니다.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대로 자식을 보고 소견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거 뭐야? 자식은 독립한 개체.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오히려 더 냉정할 수 있는 그것으로 떨어뜨려 놔야 자식도 좋고 나도 좋은 게 합리적이야.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되지. 왜? 욕계에 살았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근데 새끼에 살면요. 새끼를 경험해 보면은 훨씬 더 그게 이롭고 그한테나 나한테나 훨씬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소중한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긴다는 것을 차츰 경험하게 됩니다. 왜? 새끼를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가진 자, 즉 욕계의 비합리적 삶에서 떨어져서 합리적 삶, 합리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욕계의 자기애에서 벗어난 삶을 산 사람을 새끼를 가진 자예요. 그 지금 진도 나가는데 이만큼 설명을 했다고 알아듣겠죠, 그죠? 알아듣겠죠. 이거 패스하고 넘어가면 그다음 경제 읽어질까 안 읽어질까? 안 읽어집니다. 첫 단추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고 욕계 살아서 그래. 인정하기 싫지. 자, 색계를 가진 자가 형색들을 본다. 욕계 사는 사람도 형색 봅니다. 그 형색을 보면은 의도가 생기고, 형색을 보지 않더라도 의도가 생기고 상상이 생겨서 문제지. 근데 색계에 사는 자가 형색을 보는 것은 이미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는 표시입니다. 색계를 가진 자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색계의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색계 1선에서 2선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1선에서 2선 사이. 심사를 갖추고 바른 말 할 줄 알고 확신. 바른 말이라는 건 논리적, 합리적.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확신에 찬. 그래서 이생희락지와 정생희락지
사이를 여기서는 색계를 가진 자가 형색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당연하겠죠. 욕구에서 빠져나와서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뭐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어느 절에 와 있습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그건 해탈 아니고 출가지. 가출이고. 그냥 집 나온 거지 뭐. 집 나온 데 가보니까 어떻게 절집이라는 집이 있네 또. 해탈 아닙니다. 그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 애에서 빠져나와야 우리는 해탈이라고. 자기 애에서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욕망에서 빠져나온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해탈이다. 안으로 색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그건 설명했어요. 색계에 대한 인식 없이라는 이야기는 색계는 욕계의 세상과 다른 뭐냐면은 비합리적 자기의 세상과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밥 먹을 때 국 먼저 먹는데 밥 먼저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즉 맛있게 먹을 때 여러분 뭐 생각하고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사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사가 끊어지고 일어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색계의 맛이 있다니까. 그래서 색계의 맛을 언어적으로 정생희락지 이렇게 정생희 맛있다니까. 맛이 꼭 이거에만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는 내가 초파일 남은 콩나물하고 무생채하고 비벼서 먹었단 말이야. 남학김치하고 먹는데 그걸 먹으니까 너무 뿌듯하니 나의 초파일도 이 콩나물과 함께 지나가리라. 뿌듯하게 잘 먹었어요. 뭐 저는 고추장 이런 거 잘 안 비비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탁 엎을까 하다가 하기 귀찮아. 후라이 닦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만 해서 먹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콩나물 씹어가지고 아삭아삭하는 식감에 먹으니까 잠이 다 깨면서 그냥 맛있더란 말이지. 맛있잖아요. 그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필요가 없지. 그대로 알면 되잖아요. 느끼면 되잖아요. 새끼가 그런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가장 소중하게 그대로 느끼면 돼요. 소중하다는 생각도 없는 거지. 이게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인식이 없다는. 여러분 절에 오는 보살님들이 이제 오래 오시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애경이 원존만 하더라도 내가 65세 만나나? 그 어른이 66세 만났나? 그랬으니 그때는 지금 나라의 모두 젊잖아. 그래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얼굴만 알았어요. 절에 오구나. 근데 또 보살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말도 많고 뭐 그냥 나한테 묻는 것도 많고 막 그래. 그런 거 난 처음 누군지 몰라 헷갈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같이 오더라고. 같이 와서 누구 무슨 관계인가 했더니 보니까 언니 동생 관계야. 한 동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 애경이 이모지. 그 애경이 이모가 그 암 걸려 돌아가셨잖아. 그 애경이 이모가 죽기 몇 달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거 식사비 있으세요? 그러고 뭔 돈을 나한테 줘? 이러니까 내가 그냥 죽기 전에 돈 써보는 게 소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우체국 갔다가 우체국 직원이 보험 들어라고 하도 그냥 해서 에이 뭐 하나 들어주자 했는데 그 보험에서 그냥 돈이 왕창 나와가지고 그냥 돈이 써도 그냥 그러니까 내한테까지 왔겠지. 그래서 막 내가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도 돈을 확실히 쓰고 갑니다 이러면서 애경이 이모가 호방한 사람이야.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뭐 오늘날 템플스타이도 확 갔다 오고 뭐 굉장히 호방한 스타일인데 아저씨는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갑자기 생각나네. 이름이 애자야 애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언니 동생 관계인지 나중에 알았지.
그때 오면은 처음 봤으니까 서먹하고 나중에 보니까 잘 알게 되니까 또 친근감이 있고 해서 지금 24년 25년을 통과해 오는데 이렇게 싹 들어오면은 아유 왜 저렇게 늙었나겠어요. 반갑겠어요. 만약에 이성적으로 보면 그때하고 왜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생각했지. 차이니까 이성이라는 거 생각을 잘못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새끼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누굴까 어쩔까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알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없어. 그냥 일요일 되면 와서 만나고 하는 관계야. 오면 반갑지. 그러니까 그전에 반감하고 질적으로 갖다 달라요. 다르지. 그게 새끼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어. 거기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차이도 없어요. 그게 새끼의 특징입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순하게 설명해 드리잖아. 새끼 이선에서. 그래서 정어 바른 말이 일어난단 말이야. 바른 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입에서만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상대에게 가장 적합하고 서로 좋을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경이 엄마가 얼마나 그 사람이 풍류가 있는 사람인데 언어가 예? 이렇게 돌려치는 뉘앙스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 그 말을 좀 배워야 되는데 갱상도라 그게 안 되는데 언어가 굉장히 있잖아요. 구수하고 풍부한 사람이라. 예. 원주로 와 그거 저것만 말투로 못 봐야 하는 거 몰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에 있어서는 큰 스승이라 자기 집에 지금 저 어디야 목포 놀러 갔다니까 이제 올라오고 있을란지 뭐 이미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목포만 다 뽕을 뽑고 오겠지. 그래서 뭐 저녁에나 뭐 차 막힐 때 올라오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에? 그게 정어, 확신, 에? 정생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집에 가족이 그 원주 딸내미 그 이름이야 은지 원주 여동생 그 에리 엄마 종이 여사까지가 네 명이 이래 간 모양인데 거기서 무슨 상념이 있어? 여기 좀 쉬자 한다고 아니 다음에 가서 쉬어요 이렇게 해요. 그럽시다요. 그럽시다가 정의입니다. 아니 지금 말고 그 다음에 그게 정의가 아니죠. 정의라는 것이 그 양반이 그렇게 하면 흔쾌히 받아주고 내가 또 흔쾌히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연기적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 게 그게 한 가족이고 오랫동안 정으로 나눈 가족이라서 가능한 것 아니요. 색계 이선이라는 것이 이런 걸 아닌가. 이 불교 공부 이 무식한 촌놈들이 무슨 중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습에서 참선하고 내지는 이게 뭐 똑바로 원판 봐야 되고 빨간색 파란색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수행 아니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불교 지식 싹 다 갈아엎어야 돼. 그렇게 불교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정보를 경전에서 제공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에 대한 막연한 신비적 전통적 추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기는 새끼 이선을 체험했는데 거짓말이나 해서 옛날 어떤 인간도 보면 그런 게 아니라고 선정해가지고 뭐 삼매 여러분 삼매라는 것이 내 혼자 마음에서 일어나겠어요. 내 일상에서 일어나야 삼매겠어요. 그 삼매의 영향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그게 뭐냐면은 삼매의 힘이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세상에 무슨 호소를 하려고 지 마음에 앉아가지고 요즘같이 뭐 참나 없다고 하는 참나족들이나 어? 다 그 뭐냐면은 대도 않은 해석들을 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게. 그래도 못 들어. 기가 있어도 못 들어. 자, 그래서 안으로 색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형색들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결해서 밖으로 행색을 아까 있는 그대로 본다. 지난번에 내가 박살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바보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안으로 인식 없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뭐냐면 욕계를 넘어서서 나의 경험 축적상 경험이 어떤 상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상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다음 바깥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저렇게 표현하구나, 그렇구나, 저렇게 문제인데 참 걱정되네, 이런 겁니다. 그냥 형색들을 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이 두 번째 해탈은 정생희락지와 이희묘락지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념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정념. 정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정념이라는 게 계속 색계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정념입니다. 내 개인적 색계의 경험이 축적된 게 정념입니다. 그 정념에서는 나의 알아차림은 욕계의 알아차림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욕계의 알아차림은 자기애 때문에, 내 의도 때문에 오염됐어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또 있는 그대로 나도 실수하네. 대상을 잘 알지 못해요. 내 의도만 그냥 앞설 뿐이지. 색계는요. 색계는 그것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이 되고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욕계의 사람이 아니고 색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성인의 경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계 삼선을 경전에 우리 성인의 경지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자들의 삶 하는 색계 삼선, 정념. 그래서 뭐 알아차림, 주의깊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알아차림, 주의깊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알아차림, 주의깊음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지금 해탈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굉장히 경전 언어가 뭐 설명 없이 간단하잖아요. 깨끗하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깨끗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사람도 뭐 때문에 깨끗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라고 우리 청정신문 청정이란 말이거든요. 깨끗하다는 게. 청정신문 오늘 청정이란 말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 청정이란 아마 그 법명준 사람은 청정이라는 말을 잘 몰랐을 거야. 깨끗하다라고 줬을 거야. 깨끗한 삶을 사서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받아들이기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도대체 깨끗하다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맨 아래 주 154주 맨 아래에서 둘째 줄 가보면은 무예도라는 남방 논서입니다. 이 논서가 내가 논서만 했으면 그냥 인용을 안 하는데, 이 자비에 대한 경에서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의상 책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습니다. 어떻게 깨끗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해탈인가? 여기 비구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무른다. 깨끗하다는 게 뭐냐니까. 사람이 깨끗하다는 게 뭐냐니까 그게 자비희사라는 거야. 자비희사라는 거야. 자비희사 한 사람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자비스러운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자비스러운 사람 주변에 항상 기쁨이 있고, 자비스러운 사람 주변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평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전에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색계 사선에서 머물러 사무색 처정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뭐예요? 자애에 대한 생각을 해라 라고 경전에서 바로 진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색계 사선과 사무색정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거든. 사무색처는 뭐를 보는 거야? 자비의 실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 처라는 것은 지금 대상이잖아.
대상이. 처랑 곧 하는 건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안에 나는 자비스러워야지 자비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비를 임상적으로 내가 자비를 알고 자비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은 자비스러움을 바랄 수 있는 대상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지. 응? 자비스러움을 나아갈 수 있는 대상 쪽으로 가야 자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비스러움의 대상으로 나아가야 나는 계속 깨끗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깨끗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자비이사, 자비심이라니. 자비심. 깨끗하다고 확실한다. 내가 자비스럽다 내지는 자비라는 것이 내가 주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다. 라는 것이 세 번째 달이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삼매가 되어서 눈 감아 있으면 조용하고 아무도 그냥 가니까 그냥 나는 참선해가지고 시간이 훌떡 지나가도 모르고 일주일씩이나 있을 수 있고 이게 삼매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준 마음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니야. 줬기 때문에. 내 마음. 받아들인 마음은 남 마음이요. 받아들이기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잖아. 그 마음에 주고받으니까. 그게 자비라는 거야. 그게 깨끗하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것은 안가밖에 있어요 없어요? 안가밖에 없는 게 깨끗한 거예요. 사람 마음은 자비스러운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자꾸 본문이 된다.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욕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애에 있어서 욕계가 형성이 됐잖아. 새끼를 그러면 유지시키는 건 뭐야? 자비심. 마음이 다르잖아. 마음이. 자기 애의 마음과 자비심과는 다른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지 않고는 새끼에 내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자비심이 있어야 돼. 자기 애에 집착한 사람은 욕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비를 지향하는 사람은 새끼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에 있을. 이 새끼에 있는 사람은 계속 새끼에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색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색이라는 건 추상이고 이상이고 전망이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나아가는 거야. 자비심으로. 그 자비심의 확대라는 거야. 자비심의 확대가 무색정이거든. 자,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색달이다. 불교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간단한 게 아니죠. 어렵지. 자기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지만은 자비심을 확립시키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명쾌하잖아. 명쾌하잖아. 그러면 사무색정은 뭘까? 뭐가 사무색정을 지탱하고 있을까? 에? 자비이사인데 뭐가 자비이사가 지금 여기서도 자비이사가 됐잖아요. 그럼 아까 자애심, 자기애, 자비심 있잖아. 그건 뭐 하나 더 나와야 될까요? 뭐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거요, 두드려 맞춘 거요. 어, 그렇죠. 이제 그거에서 왜 이쪽으로 나아가느냐에 공부가 됩니다. 그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나라는 것은 제가 충분 요건은 안 되지만 필요 요건은 된다 했잖아요. 욕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욕계에서 나라는 항상 필요 요건인데 이 나라는 놈을 충분까지 만들라니까 완전하게 만들라니까 괴롭지. 욕계에서 완전하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색계에서 필요 요건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자비는요. 내 안에서만 돼요. 서로 어울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안에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면요. 자비심이겠어요. 또 자비심도 달라지겠어요.
자비도 역시 내 주체가 있죠. 그죠? 필요한 나가 있잖아. 그래서 충분 만족하는 나가 있잖아. 이게 새끼도 아니라는. 요거는 이제 뒷경정 구절이 있으니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188쪽 갑시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그래서 물질이라고 번역했는데, 물질, 모든 대상거리를 완전히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미 무색게 살고 있다 그랬죠. 추상 속에 살잖아. 상상 속에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알지 못해도 평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랬죠. 평화를 알지 못해도 평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한테 욕계예요, 색계예요, 무색계예요. 무색계. 유토피아가 무색계죠. 무색계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말은 있는데, 개념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도 없고 모두가 편안하면 평화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가 여러분들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보면 말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로. 평화라는 것은 내가 평화롭지 않아도 멀리 떨어지니까 묘사가 돼. 아니, 관악산 묘사기였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그 밖에서 묘사가 되잖아요. 욕계에 있는 자가 관악산을 보는데 묘사 다 됩니다. 즉, 욕계에 있는 자가 색계, 합리적도 이야기하고 추상적 또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관악산에 들어가면은, 예? 관악산에 들어갔잖아요. 관악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묘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색계라는 거야. 제가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악 꼭대기 갔어요. 관악산이 보여요? 세상이 더 넓게 보여요? 그겁니다. 정작 관악산 꼭대기 갔어요. 관악산 꼭대기 가면요, 평화로워요. 내가 평화를 알겠어요. 아니, 평화로워요 하면은, 평화롭다고 하면은 평화로운 내가 인식될까? 평화로운 세상, 관악산 꼭대기 세상 보이듯이 관악산은 안 보이고 뭐요? 서울 관악구하고 쭉 한 가지가 다 보이잖아. 보이듯이 그게 보일까? 평화로움은 세상이 보여. 평화로움은, 자, 욕계는 내가 보이지. 당연히 내가 가장 드러나는데 불만까지 있으니까. 새끼도 자비심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지. 관악산 꼭대기에서는 관악산이 있어 없어?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완성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기애일까? 자비심일까? 무아심일까? 무아심이지. 우리가 그런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인식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내 눈에 안 들어오는 다른 세계로 또 가는 거야. 내 눈에 안 들어오는 다른 세계로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부딪힘의 인식. 아니,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맛보고, 에? 듣고 보고 해야 경험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에? 맛보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다 경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지. 그게 무색의 경험이라니까. 무색의 경험은, 에? 부딪힘의 인식이 아니야. 부딪힘이라는 건 촉이거든. 접촉해서 직접 경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이러쿵저러쿵 따지질 않지.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지. 여러분, 그전에도 막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얼마 20만 원씩 줬나? 한 가구당 그래 100만 원이 있나? 25만 원씩인가? 처음에 하여튼 그래 줬잖아. 주기 전에 얼마나 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 뭐라노? 선별 지급해라고. 옛날 이게 애들 급식 때부터 일어났잖아. 왜 재벌집 아들들 학교에서 공짜로 밥 주느냐는 거야. 에? 지금은 그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그만 먹어야지.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다른 옷 입어요. 다 같은 옷 입어요. 같은 옷 입잖아요. 그게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도 뭐죠? 의무잖아요. 의무는요, 밥 먹는 것조차도 교육이고, 밥 먹는 것조차도 혜택입니다. 군대 갔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 혜택을 주잖아요. 그 혜택이 이제 늘어나서 병장 월급이 2만 원, 뭐 200만 원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게 선별해가지고, 야, 조사해보니까, 야, 누구 집, 어우, 누구 집에는 얼마 있는데? 니는 군대 돈 내고 다녀. 이러면 군대 오겠냐고. 무상급식그 없잖아요. 지금은 그 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 저러쿵 한다 이거야. 자, 25만 원 줘야 된다. 난 받고 싶다. 라는 사람의 의도도 있겠지. 근데 그걸 선별하자는 사람은 주겠다는 거야. 주기 싫다는 거야. 의도가 보이잖아. 결국 선별하자는 사람은 진짜 선별하자는 거야. 시간 끌어가지고 이걸 뭐냐면은 자초시키자는 이야기야. 의도가 보이잖아. 그 의도는 자, 주자는 놈, 그 다음에 선별하자는 놈은 저가 답답한 놈이요. 25만 원 없어도 사는 놈들이요. 25만 원 없어도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러쿵저러쿵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자꾸만 따지는 것은 하겠다는 이야기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선언적으로 이렇게 요즘 말로 블러핑하는 거야. 이게 다 뭐냐면은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자꾸 핑계, 변명, 합리화가 많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그래 뭐 대단한 일에 뭐 역사적 흐름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뭐 우리도 우리나라 돈 뭐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나라 망해? 망한다는 사람들도 있지. 안 망해요. 그거 말고 다른 돈뭐 진짜 펑펑해도 안 망하는데. 그런데 뭐 도덕적 해이, 지나 도덕적으로 살아라. 누구 도덕적 해이를 따지는 거야? 별 이야기라는 그게 마음에 잡들인 거야.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 그것을 비평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 제도적 문제니까 사회적 문제는 냅두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뭐죠? 갖가지 인식하는 거야.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요건 요까지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고 받으니까 뭘 더 받을까 별로 뭐 생각들이 다 있지. 별로 뭐 생각들이. 그게 우리가 사회 무색계의 가치 즉 공존 존엄 공생 평화에 자유에 어떤 도움 될까? 아무 도움도 안 돼. 근데 색계에서는요 해보기 전에는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집니다. 자비심의 입장에서 따집니다. 요 사람 먼저 해줘야 될까 저 사람 먼저 해줘야 될까 요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따지거든. 왜? 아직 아가 살아있어. 아가 성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에 물감 탁 풀면요 처음에는 이만큼 물감이 있는 것 같지만 쫙 퍼집니다. 쫙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만 풀면은 다른 쪽은 섭섭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똑같이 사람의 세계도 연기적 세계라 다 영향을 주고받고 미치거든요. 근데 내 마음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따지면 아직까지 나라는 놈에 대한 집착이 자비심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잡돌이 하지 않은 인식이라는 잡생각을 그다음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무색계를 경험하지 못한 색계의 상황에서는 따지지
그래서 그 따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한 허공, 공무변처 하면서 공무변처로 합니다. 공무변처의 핵심은 공존입니다. 그 공존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 색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시나에 비교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핵심은 예? 지수화풍 파랑 빨강 노랑 흰색이여 아니면은 내가 공무변처 공존에 대한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야. 공존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공무변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전쟁을 택하지 않고 예수의 선동력 같으면 전쟁에도 한판 했을 건데.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문제가 무기예요. 군수물자예요. 어? 군수물자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보더라도 우리 고려 쪽으로 너무 들어오니까 어떻게 군수가 차단돼가지고 고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물자가 제일 그 뭐냐면 중요합니다. 보급 체계가 어떻게 일본도 결국 임진왜란한테 전 이유가 뭐죠? 그 군수 보급 물자전에서 친 거죠.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알아서 잘 살아먹겠어요. 저가 타지연 놈이 잘 살겠어요. 아마 그 걔들이 치고 침략해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삽니다. 산에 가면 나무 뿌리가 어디에 더 있는지 잘 알고 어디 파면 물 나오는지도 잘 알고 이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거든. 이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들까지 와가지고 하니까 군수물자가 차단되거든. 그 차단의 가장 핵심은 재해권이지. 이순신 때문에 차단이 됐죠. 그래서 고립이 자꾸만 돼가니까 전쟁에 지쳐가고 그래 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니까 기독교 전쟁하면 이기는 종교 아닌가? 오병이어인데 그죠? 물고기 뭐 한두 마리 하고 빵 한꺼 해가지고 뭐 몇천 명도 다 먹고 이러는데 뭐 군수물자 촥 하면 촥 되니까 뭐 어디가 싸우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고 했을 때 그게요 전쟁에서 싸우면은 그 물감은 퍼질까 안 그러면 땅에 탁 부러진 물감을 땅에 탁 부러진 물감은요 퍼지지가 않잖아. 그죠? 물에 착 풀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존의 세계에 자비심하고 응? 아닌 거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나가 보세요. 오늘 또 영가분 한 분 더 어르신 돼가지고 셨는가 보다. 그래서 공존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 전달되느냐는 것은 존엄의 상태에 따라. 그죠?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공생. 그래서 비로소 우리한테 생기는 가치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무아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무아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자기의, 새끼에서는 자비심, 무새끼에서는 무아심 이라는 것이 일어나다. 무아심이라고 심자 붙이기도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